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공감 수학 강사 권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5년도 심석고 2학년 중간고사 수학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이도인데요. 난이도는 한 7에서 8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워낙 이제 2학년 같은 경우에 시험 난이도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7, 8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사실 정말 어려웠던 문제는 2문제 정도 되고요. 나머지 문항들은 좀 짜잘짜잘하게 신경 쓸 게 많았어서 점수가 잘 안 나왔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80%는 풀었는데 나머지 20%가 해결책이 생각이 안 나서 해결을 못했다던가 이런 포인트들이 많거든요. 짜잘짜잘한 포인트가. 그래서 진짜 어려웠던 문제는 한 2문제 정도, 나머지 준킬러 문제들은 또 조금 많았어요, 이번 시험에서. 일단 단원은 2가지 단원이고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까지. 근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비중이 훨씬 높기는 했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65.1점, 그리고 삼각함수는 34.9점으로 마속고보다는 삼각함수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도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총점이 꽤 높고 변별력 문제도 거의 1단원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어떤 변별력 문제가 나왔는지. 일단 준킬러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첫 페이지에 나왔던 문제예요. 첫 페이지 마지막 문제. 근데 아시다시피 심석고는 쉬운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앞쪽에 배치되는 게 아니라 단원별로 끊기거든요, 문제들이.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요, 앞 페이지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4번 문제를 보면 X랑 Z는 금방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Y를 정리할 때 밑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간단하게 정리가 안 돼요. 크기 비교도 어렵고. 그리고 3의 5, 5의 3은 서로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로그 3의 5, 얘가 0보다 크고 로그 5의 3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네 둘을 가지고 산술기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거를 t라고 하면 역수관계니까 t분의 1로 쓸 수 있고 2루트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해서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2에다가 뒤에 거는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y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술기하를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거 해결하기 힘들었겠다. x랑 y는 크기 비교를 해놓고 y 때문에 찍는 친구들이 좀 있었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 다음 준킬러 문항이에요. 이 문제는 문제를 잘못 읽기 쉬운 문제예요. 그림이 없다 보니까 fx를 역함수로 바꾸고 그 역함수를 또다시 평행이동을 시킨 게 gx다. 근데 이제 문제를 잘못 읽고 역함수 부분을 못 읽고 평행이동만 시켰다던가 아니면 역함수만 했다던가 문제를 시험 때는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막 읽어야지 그러면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것만 문제를 잘 읽어서 세워보면 실제로 로그 함수를 yx 대칭시켜서 지수함수로 만들고 그 지수함수를 평행이동 시켰을 때 되게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함수가 생각보다. 그래서 함수만 잘 만들어서 그림을 그렸다면 문제는 잘 풀렸을 거예요. 근데 그림이 없는 이런 활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이들이 받아들였을 때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점도 4.5점이면 심석고 시험에서 어려운 편이었거든요. 배점이 4.5점이 높더라고요,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림이 일단 없고 문제를 잘못 읽는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준킬러 문항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런 활용 문제들 애들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교과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쪽지 시험 보면서 훈련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거는 문제 나와 있는 조건들을 일단 대입은 하는데 대입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다 보면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순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로그를 취했을 때 이 로그 표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가 잘 안 보였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숫자들을 막 쪼개서 봐야 됐던 문제여서
많이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정리를 하다 보면 아마 x의 0.16승이 9분의 10과 같다, 뭐 이런 식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양변에 상용 로그를 씌웠을 때 0.16 로그 x는 로그 9분의 10. 근데 이제 9분의 10을 소수로 바꾸면 이게 딱 떨어지는 소수가 아니라 순환하는 순환소수, 이제 무한소수가 나오거든요. 순환하는. 그래서 그게 여기 표에는 없을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를 쪼개야 되거든요. 로그 10에서 로그 9를 빼는 걸로. 그러면 1 마이너스 로그 3의 제곱일 거고 2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로그 3. 여기서 로그 3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됐던 건데, 이 표를 또 2번을 사용해요. 여기서 한번 쓰고 또 이따 문제 풀다 보면 여기 로그 x에서 또 한번 써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를 쪼개보지 않았다면 끝까지 x값이 나오지 않아서 이거 대입은 술술 다 됐는데 왜 마지막에 해결 안 되지? 그래서 당황했던 문제. 얘도 배점이 4.5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킬러 문항인데요. 6번에 킬러 문항이 나왔어요. 진짜 소름 돋는 게 시험지 딱 봤을 때 5번 문제랑 6번 문제 이 소수 부분이 서로 같다? 그리고 위에 문제가 이제 소수 부분, 정수 부분을 이용한 근각계수와의 관계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5번, 6번이 시험 전날에 봐줬던 문제는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시험 전날에 안 봐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근데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전날 했던 친구들 다 풀었을 것 같은데, 이 6번 문제는 워낙 어렵게 나와서 얘네 둘이 서로 소수 부분이 같다, 이것만 사용해서는 풀리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그 A랑 로그 B를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 로그 B도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 이렇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각각 만들어 놓고 접근을 하면 문제가 잘 풀리는데, 요거를 설정하지 않고 들어가면 거의 해결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대로 푼 친구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4번 문제. 이거 14번 문제도 되게 독특했던 문제인데, 일단 아이들이 로그를 보면서 하나로 합쳤을 것 같거든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nxy 플러스 y제곱, 이런 식으로 일단 로그는 합쳤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일단 분모의 x제곱 y제곱, 분자에도 x제곱 y제곱이 보이니까 얘를 분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분리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일단 아래 거랑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원래는 nxy니까 여기다가 n 플러스 1xy를 만들어줘야 할 거고, 이 상태에서 하트 모양으로 분리를 해주면 로그 3에 1 플러스 x제곱 마이너 xy 플러스 y제곱 n 플러스 1xy, 이렇게 하트 모양 분리가 되겠죠. 그 다음 문제에서 분모와 분자를 xy로 나눠보면 n 플러스 1만 남게 되고, 그 밑에 거는 xy로 나눠보면 y분의 x 마이너스 1 x분의 y,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이렇게 분리하는 거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서 산술기하가 적용이 돼요. 여기서 x분의 y 플러스 y분의 x, 얘네가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최소값을 구하려면 산술기하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 루트 x분의 y 곱하기 y분의 x 해서 얘가 결국에는 2보다 크거나 같더라. 그래서 분모가 최소값 들어가면 얘는 반대로 최대값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쓰면 로그 3에 1 플러스
2가 대신 들어가니까 2-1분의 n 플러스 1. 결국에는 로그 3에 얘가 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최대값이, 요게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을 보면 이게 fn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fn이 6보다 작을 때 이 로그 부등식까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저 식을 분리하는 것부터 해서 여기서 산술기하를 써서 최대값으로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번하고 14번을 킬러로 꼽게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19번도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준킬러에 가까운 킬러였거든요. 요번에 삼각함수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기말고사 때 이 삼각함수 관련해서 좀 많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다. 만약에 시험 범위가 겹치게 된다면, 이 부분이 또 중복돼서 나오게 된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2분의 홀수이기 때문에 여기 x자리에 2분의 홀수가 들어가면 2분의 홀수 파이는 사인이랑 만났을 때 이제 1이 될지 마이너스 1이 될지 이런 거를 유추하면서 풀었을 때 기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2분의 1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1, 마일, 1, 마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함수값이 나오는데 그 중에 1일까 아니면 마이너스 1일까 이거를 수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칙성을 확인해서 기억을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니은 대입해보면 아마 함수값이 같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디귿은 사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사인 그래프는 아무래도 변형이 된 함수다 보니까 최대값이 3배 했으니까 3, 마3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거기에 평행 이동까지 들어갔으니까 이 최대값이 2, 최소값이 마이너스 4, 그리고 가운데 중앙이 2와 마이너스 4의 중점이니까 y는 마이너스 1. 그럼 그 위에다가 2분의 1을 그은 거잖아요. 그러면 주기 하나당 얘네가 교점이 2번 생기는 거고, 이 주기를 구해보면 주기 하나가 2거든요. 그래서 여기 반뚜껑이 1, 나머지 반뚜껑이 1. 그럼 여기 가운데 중앙이 2분의 1.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교점을 x1, x2라고 했을 때 x1과 x2의 중점이 2분의 1이다. 그럼 결국에는 x1과 x2의 합이 1이다. 이거를 이용해서 그 두 x값의 합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그림을 그려야 하냐면 10까지 그림을 그려야 해요. 그러면 하나당 길이가 2니까 5개는 그려야 10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교점이 총 몇 개가 나올까요? 한 주기당 2개니까 5개의 그림을 그리면 10개의 교점이 나오는데 그 10개의 교점을 다 합했을 때 그 합이 얼마일까? 이거를 묻는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했던 것처럼 중점 구하는 규칙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걸 아마 4번만 더 하다 보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그 합이 45가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 충분히 학생들이 풀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앞에 부분은 접근하기가 워낙 벽이 높았던 문제들이어서 근데 19번은 준킬러에 가까운 킬러라서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얘는. 자, 그 다음 저희가 앞으로 대비해야 할 방향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7, 80%는 다 교과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던 대로 교과서 튜닝 문제를 풀고 쪽지 시험을 보는 거는 필수적이에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시험마다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교과서 문항이 7, 80%이기 때문에 튜닝 문제랑 교과서 변형 문제는 필수고요. 거기에 현장에서 보는 쪽지 시험까지 통과할 때까지 계속 보다 보면 교과서 문항은 자연스럽게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암기식 공부가 진짜 통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수학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얘기죠. 변별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항상 그 원리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평소 공부를 할 때 계속 이 문제는 어떤 원리가 들어간 걸까 이런 것들을 사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글 자체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뭐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항상 지문 자체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길어지는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줄이 넘어가게 되면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포기하면 절대 안 되고요. 평소에 공부할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읽고 해결하려는 그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 안 되는데 어떻게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출제자가 왜 이 문제를 냈을까, 어떤 단어는 생각하고 냈을까, 이거를 좀 넓게 크게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달려드는 그런 습관보다는 좀 멀리서 숲 전체를 보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아,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구나, 어떤 의도로 나왔구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속도 관련해서 고민이라는 친구가 많았어요. 선생님, 저 이거 끝까지 못 봤어요. 너무 아쉬워요. 끝까지 봤으면 진짜 풀었을 텐데. 근데 이게 사실 다 같이 시간은 50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안에 못 풀면 그냥 못 푸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가 참 어려운데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미 연산 속도는 빨리빨리, 손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현장에 나와서 50분 시간 재고 계속 시험을 풀잖아요. 거의 한 시험지를 최소 6개 이상은 무조건 풀어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면서 아, 내가 50분 시간 안에 끝까지 문제를 못 보네? 이런 게 이제 가늠이 돼야 돼요. 아, 내가 어디 몇 문제를 못 본다. 그러면 어디에 시간을 투자할 건지, 혹은 어떻게든 손을 빨리 움직여야겠다.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기출문제를 시간 재고 풀기 때문에 그때 내 문제가 뭔가, 그냥 단순 손이 느린 건가, 아니면 너무 고민하는 시간이 많은 건가, 이런 원인을 좀 파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속도가 느린 건가, 이런 왜 느린 건지, 문제를 해석하는 속도가 느린 건지 아니면 손이 느린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원인 파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험 준비할 때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심석고 2학년 수학 총평을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학생공감 수학 강사 권윤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